안녕하세요, 오렌지 커스텀입니다. 오늘은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라피 스탠다드 휠 베이스 차량이 입고가 됐습니다. 저도 이 차량을 거의 1호차로 출고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소유하면서 이제 탔었었는데, 그 당시에 이제 건물 대출 관련해서 금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눈물을 머금고 한번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진짜 한 1000km 정도 타고 감가를 한 4천만 원 보고 판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기이기도 했고 숏바디라서 더 안 팔렸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바이오그라피, 그 중에서 이제 롱휠 베이스가 가장 인기가 좋고요. 지금 보시는 숏 모델이랑은 가격 차이가 제가 살 때는 600만 원밖에 안 났습니다. 근데 롱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문 대기를 잘못 넣어서 대기가 너무 길어서 못 받아서 그냥 숏으로 받았는데, 아마 롱휠 베이스로 받았으면은 조금 힘들었어도 끝까지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게 제가 타면서 느낀 건데, 승차감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, 차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탠다드 베이스 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차가 길어요. 길고 넓고, 앞에 본닛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죠. 그래서 차체 사이즈가 잘 가늠이 안 됩니다. 운전을 좀 잘하시는 분들도 처음 타면은 차가 왜 이렇게 크지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. 그래서 롱휠도 좋지만 그냥 시내에서 그냥 아주 편하게 타실 분들은 이 SWB도 나쁘진 않다. 대신에 이제 다시 매각할 때 굉장히 매각이 쉽진 않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차량은 블랙 컬러에다가 23인치 휠을 옵션으로 넣으셨네요. 저는 22인치 휠을 출고했었는데 23인치가 훨씬 더 보시는 것처럼 큼직큼직하고 디자인상으로 차량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기존 구형 레인지로버에서는 이 탄 시트가 지금 보시는 이 색깔보다는 조금 더 어두워서 더 고급스럽게 느껴졌었는데,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탄 시트 색깔이 굉장히 좀 마일드해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 10,000km 정도 타셨는데 때가 되게 잘 보입니다. 지금 아마 휴대폰에 이게 담길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예전의 시트 색상이 훨씬 더 관리 면에서나 그리고 고급스러운 면에서 더 이쁘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실내 디자인을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보셔서 뭐 별다른 설명을 할 건 없고, 조금 다른 거는 이 차량도 제가 처음에 샀던 것처럼 초기형 버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조기 관련된 물리 버튼이 별도로 있고, 여기 볼륨 조절기도 별도로 있습니다. 지금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여기 버튼들이 거의 다 사라져 있어 갖고 생각보다 많이 불편합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이 입고된 이유는 이제 오디오 때문에 입고를 해주셨는데, 이게 시그니처 메리디안 사운드가 적용이 돼 있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좋지가 않아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. 가끔 이 메리디안 오디오가 스피커 개수도 많고 소리가 좋은데, 네가 뭔데 이거 무슨 MIT 박사들이 만든 오디오인데 소리가 안 좋냐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순정 오디오 한 번만 들어보시면 진짜 베이스 부밍도 심하고 중고역도 거칠고 답답합니다. 이거 아마 좀 후기형 모델들은 이 오디오가 좀 개선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스탠다드 휠 베이스가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뒷좌석 때문에 그런데, 지금 앞좌석은 제가 운전자한테 딱 맞춰서 세팅을 했는데 뒷좌석이 이렇게 해서 타게 되면 생각보다 공간이 레그룸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는 리어 모니터, 얘가 또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것도 탈 때 약간 좀 걸리적거리더라고요. 제가 타볼게요. 타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여기 전동 발판, 예전에 이것도 한 450, 500만 원 주고 별도로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 신차 출고했을 때 가격이 다 해서 한 2억 4천 정도 주고 아마 출고했던 것 같습니다. 등치세까지 포함해서입니다. 솔직히 뒷자리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. 이 SUV들 중에서 컬리넌 제외하고는 키 큰 사람들, 특히 저처럼 앉은 키 큰 사람들, 보시는 것처럼 좌판도 굉장히 넓고 높고 등받이 각도도 조절되고, 게다가 천장에 머리도 닿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뒷자리 그리고 스타일리시 외관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레인지 로버가 저는 압승인 것 같고요. 조금 여유 되신 분, 여유도 아니지 600만 원 차이니까 무조건 롱휠 베이스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레인지 로버 타면서 제가 굉장히 불편했던 게 있는데, 이 리어 도어 사이즈, 이게 굉장히 끝까지 열어야 타기가 쉬워요. 근데 도어가 진짜 길거든요, 이게. 그래서 웬만한 주차장에서는 타고 내릴 때
주차하기 전에 뒷좌석 승객이 먼저 내리고 내리는 게 편합니다. 이게 어줍지 않은 주차장에서 보통 한 요 정도 열리잖아요. 아예 타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차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은 SUV들, 뒷자리 편한 차들, 넓은 차들의 단점은 광폭 주차장이 아니면 내릴 때 어지간히 좀 고생 좀 한다. 막상 타면 편한데 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, 그게 좀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차 디자인은 최근에 나온 레인지로버 이 모델은 진짜 개인적으로 편안함도 편안함이지만 디자인이 저는 이뻐서 구매했던 것도 있어요. 특히 뒷모습이, 옆모습도 당연히 이쁩니다. 이런 쉐입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안 보이게 고무 몰딩 같은 걸 다 없애버렸는데 진짜 깔끔해요. 차 진짜 이뻐요. 이런 느낌. 게다가 여기다 블랙팩까지 하면은 뭐 휠이라던가 이런 가니쉬들도 전부 다 블랙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진짜 포스 있습니다. 영국 신사들이 탈 것 같은 그런 포스가 나고, 특히 요 라인 있죠. 요 라인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예뻐요. 요 라인이. 요즘에 팰리세이드가 거의 이 라인을 똑같이 따라해서 뭔가 좀 이 디자인이 옛날에 좀 유니크하고 이 차를 타는 맛이 있었었는데 너무 팰리세이드가 비슷하게 따라해서 약간 좀 디자인이 약간 좀 이미지상 영국의 이 디자인이 훼손된 느낌까지 좀 받습니다. 그래서 레인지로버를 타신 분들이 팰리세이드 보면 조금 기분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간혹 들었습니다. 레인지로버는 이제 구형에서 신형으로 오면서 BMW 8기통 엔진을 사용하면서 그 파워트레인 쪽은 저도 타면서 문제된 적이 없었고, 뭐 카페나 이런 데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다는 글은 본 적이 없습니다. 워낙에 인증된 그런 이제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시동 걸어보면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소리가 꽤 스포티한 소리가 좀 큽니다. 이게 배기가 엔진음이랑 어떤 느낌이냐면 스포츠 SUV를 타는 그런 배기 사운드가 납니다. 예전에 탔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.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, RPM도 밟아보면 실제 여기 핸드폰에 녹음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묵직한 걸걸한 그런 이제 배기 사운드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디오 작업을 했는데, 눈을 뜨면 한숨만 나고